이 책임 있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. 이런 20대, 30대를 방치를 하고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점까지 저렇게 만들어졌다. 이거는 우리가 좀 왜 50세 이상쯤 되는 분들이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을 사지 않느냐. 그럼 좋은 책을 만들어낼 거 아니냐. 서점을 20대, 30대한테 넘겨줬다는 말은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. 책을 안 산다. 그럼 책 많이 사는 사람 취향에 맞춰서 책을 냅니다. 그러니까 출판사 사람들은 한자 넣으면은 안 읽는다. 그러니까 한자를 다 빼요. 그럼 한자를 넣어야 책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서점을 도로 찾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. 좋은 책이 있습니다. 많아요. 그 책이 안 읽힙니다. 우리가 베스트셀러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꽂혀 있는 책을 보면은 참 좋은 책이 많습니다. 왜 안 삽니까 이런 거를? 그럼 그런 독서에서 즐거움을 못 느끼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독서량에서 젊은 사람한테 우리가 밀리고 있다. 지난주에 그 전원책 변호사라는 사람 출판기념회에 한번 갔습니다. 이분이 요새 텔레비전 토론이나 뭐 라디오 토론에서 이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인기가 높아요.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군 법무관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고 최근에 낸 책이 자유의 적들이라는 책이었어요. 자유의 적들. 저는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이 책을 참 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유의 적들 16,000원짜리인데 제가 축사를 하려니까 그 책을 읽어야 돼요.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그 논리가 그 책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. 더구나 명언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출판기념회에 가서 내가 꼭 이 책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축사를 한마디 하겠다고 일부러 자원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. 이 전원책이라는 변호사가 시도 썼어요. 등단한 신춘 문예를 통해서 등단한 시인이에요. 역시 문학이라는 게 좋기는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런 류의 책은 주로 전원책의 좌파 비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. 이런 책은 주로 좀 딱딱하죠.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. 여유가 있어요. 웃을 때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이란 게 뭡니까? 마음이 감성이 있는 사람이죠.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시인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명언이 많습니다. 시인은 원래 한 문장으로 소설 한 권에 들어있는 감동을 담기도 합니다. 시인은. 이렇게 썼더라고요. 중도를 비판을 하면서 중도는 대충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데요.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? 내 생각이 틀렸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은 체면가 끼니까 그때 중도라고 한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딱 감추고 나서 상대방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중도라고 위장하는 수가 있답니다.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중도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중도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무식한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. 왜냐? 중도라고 해놓고 좌우 양쪽을 다 잡겠다고 한다. 좌우 그러니까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겠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토끼는 중도적으로 달아나지 않고 좌 아니면 우쪽으로 달아난다.
그럼 중도적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.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. 토끼는 좌우로 달아나지 중도로 안 달아난다. 토끼 2마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2마리가 일직선으로 일렬을 서가지고 쫓아가야 그 중도로 달아나는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니고 하나는 왼쪽으로 달아나고 오른쪽으로 달아나면은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중도를 추구하면은 좌도 우도 다 놓친다.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.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우리 사회에 양심을 파는 사람이 많은데 그 양심 파는 사람 감아보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. 그 사람은 없는 걸 파는 사람이니까 사기꾼이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양심 파는 사람들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팔아요. 그 팔 게 없잖아요. 그러면서 요새 양심 이야기가 많은데 괴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.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다. 관찰하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다.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.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행동에 취해가지고 양심을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. 전쟁하는 사람한테 양심을 요구한다든지 돈벌이 하는 사람한테 양심을 요구하는 거, 정치하는 사람한테 양심 요구하는 거, 이게 무리입니다. 학자, 성직자, 기자들한테는 양심을 요구해야 돼요. 왜냐? 이 사람들은 관찰하는 사람입니다.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. 객관적인 위치에 서는 사람이에요.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한테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남 안 죽이면 내가 죽는 상황, 뭐 오늘 전쟁을 하되 양심을 지켜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? 수출 전선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 보고 너 양심 지켜가면서 돈 벌어라. 양심 지켜가면서 권력 잡아라. 무리예요. 그러나 아웃사이더, 관찰자, 심판관, 이 사람들은 법관, 기자, 문학하는 사람, 성직자, 이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관찰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정치인, 군인, 기업인이 양심을 안 지키는 것보다 학자, 기자, 목사, 스님 이런 사람들이 양심 안 지키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.